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오프닝에 다뤘던 이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내용인데 사실은 두 가지만 일단 짚으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투자의 기업들이 투자하는 어떤 방향,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호남만 얘기가 많이 되다 보니까 네. 전국 단위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AI 그리고 반도체까지도 넓게 이제 보셔야 되는데 너무 호남만 집중된다라는 그 지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차별화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이게 실현 가능하냐. 무려 이제 예산이 4,700조 정도로 SK 삼성이 포함하면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분들이 좀 잡히지 않는다, 안 하죠. 와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얼마죠? 600조? 700조? 700조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죠. 거죠? 근데 이게 뭐 10년 단위의 그랜드 플랜이기 때문에 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얘기인지 이게 언제쯤 진짜 공장은 지어질 수 있는 건지 우리 민경윤 평론가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저는 그 호남에 그걸 지원한 것에 대해서 막 논란이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왜냐? 네. 예. 반도체를 잘 모르시고 그냥 시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겠죠. 예, 왜냐하면 반도체가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새로 짓고 있는 클러스터가 있는 게 용인이잖아요. 예. 용인이 지금 150만 평을 원산면에 SK 하이닉스가 짓고 있고요. 그 밑에 남사면에 그 300만 평을 지금 삼성전자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와, 네. 벌써 시작한 지 한참 됐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착공도 못했어요. 그래요? 예, 그 착공도 언제 못- 시작됐는데요? 몇 년 된 거예요? 이게 문재인 정부 때 지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이제 SK 하이닉스가 펩동 그 반개를 지금 짓고 있는 거고 추가로 이 두 개 동 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네. 그만큼 오래 걸리는 사업이고 그 다음에 다들 잘못 알고 계신 게요. 이게 어마어마한 고용을 창출할 거라고 네. 다들 착각? 착각하고 계신데요. 아 그래요? 고용 네. 창출은 안 돼? 평택이 네. 벌써 펩동을 꽤 오래 전에 졌잖아요. 예. 고용 창출 효과는 3천 명에 불과합니다. 지금 반도체 공장은요 거의 자동화예요. 다 자동화. 다 그래요? 자동화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면 좀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어요. 그 요번에 삼성 저기 전자에 예. 직원들이 조합원들이 파업을 했잖아요. 예. 그 조합원들의 내심은 뭐가 있냐면 나 성과급 이제 2년 정도밖에 못 받아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2년 후에는 거의 다 자동화됩니다. 그래서 고용 효과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이제 협력업체들이 그 따라 들어가잖아요. 벤더 기업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런 효과들이 좀 있는 거고요. 예. 중요한 건 호남은 너무 지금 사실은 낙후된 곳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외가 많이 그러면 됐죠. 반도체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도로도 새로 놔야 되고 그 접근하는 그 접근성. 기반 시설들을 네. 다 넣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가 발전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해 주는 것이지 반도체 공장 자체로 어마어마한 고용 효과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조건 유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호남이 전력이 지금 그 유리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강구할 수 없어요. 그 한전에 다니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용인 지역에서 쓰는 전력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쓰는 거에 10%를 쓴다는 거예요. 많이 쓰네. 어마어마한 걸 쓰는 거예요. 그것을 분산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네. 그렇다 보면 호남이 적정한 곳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구미나 이런 데서 지금 막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런 걸 하셨으려면 진작부터 준비도 많이 그러니까. 하셨어야 되고 네. 선거도 잘 하셨어야죠. 그런데 거긴 소외되는 게 아니라 거기도 하잖아요. 로봇은 거기로 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죠? 충남으로 네. 가죠. 예, 로봇은 구미나 이런 데로도 간다고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런 것에 대해서 막 그 정치적인 입장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경제적으로 저는 굉장히 잘한 선택이다. 다만 또 호남도 전북에다 할 건지 전남에다 할 건지 이것도 갈릴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근데 뭐 알아서 판단하시겠지만 새만금에다 짓는 것은 공사비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예. 왜냐하면 기반을 저기 안반을까지 뚫어야 이거를 되니까. 까지 가야 되잖아요. 기반을 만들려면 깊죠. 되게 깊이까지 가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고. 아니 새만금은 새만금 따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예예예. 아, 그렇죠? 그래서 뭐 투자도 그쪽에 받아요. 유치하려고 막 그렇게 하시는데 뭐 그건 뭐 알아서 하시면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예, 근데 예. 공사비의 문제인 거니까 그건 뭐 지자체에서 알아서 같이 판단하셔가지고 하는데요. 공사하는 것도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걸립니다. 얼마나 걸려요? 한 10년 걸려요? 제가
계속 그 반도체 얘기할 때 그 주가 예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 SK 하이닉스가 용인에 짓는 게 10년 보고 짓는 겁니다. 아. 그런데 저기 남사에 그 짓는 삼성전자도 10년 보고 짓는데요. 제가 그것만 보고 다들 예측을 이렇게 하시죠. 10년 동안은 호황이다. 아니라니까요. 평택에서 짓다가 지금 중단돼가지고 평택 경기가 진짜 고생 엄청 하고 그랬잖아요. 예. 반도체 경기는 이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 그래서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지금 너무 거기에 그냥 뭐 왜 저쪽으로 가니 이쪽으로 가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재명 예. 정부시 그 이재명 정부에서 지방 분권 시대를 열겠다 해서 사실 이렇게 지방 곳곳에 큰 사업을 하는 게 또 그거를 지방을 더 활성화시키려는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가능해지겠죠. 그렇죠. 아니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반도체는 전력하고 물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하잖아요. 네. 서울 시내 인근에 들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저기 그 강원도에서 물 끌어갖고 오는 거잖아요. 용인도 네. 다 그런데 여기선 더 이상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지방에 어딘가는 가야 되는데 예. 뭐 경상도에는 이미 기반 시설이 창원이나 이런 데 많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남에도 하나 정도 가도 괜찮은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 지만 고용 효과는 많이 없지만 네. 이제 반도체는요. 대학 졸업한 학생들보다는 석박사들을 원하는 그런 구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인재들이 또 그쪽에 쏠릴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면서 그 지역도 발전하고 국가가 전체적으로 균형 발전하는 거니까 네. 반도체에서 나오는 돈만 가지고 자꾸 그걸 지자체에서 보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 균형 발전하니까 너무 이걸 갖고 정치적으로 싸우실 필요 없다. 그러면 이거 그 말씀 완성될 드립니다. 때까지는 이재명 대통령으로 쭉 가는 건 어때요? 한 20. 모두 왜냐면 책임지고 이 지방 분권화 시대도 열고 반도체 사업 이 4,700조 제대로 다 되는지 감시해야죠. 만약에 정권 바뀌어가지고 하지 말라고 또 있어 그러면 윤석열 같은 사람 하다 말 수 와가지고. 있죠. 근데 그건 사실인 게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게 뭔가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이다 보니까 네. 정권 재창출은 당연히 필요하겠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다들 하시는 것 같고 이게 뭐 지금 특히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 소외된 지역이었는데 그 반도체 투자만 보면 한 800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기사를 보면 이재명 정부 내에 반도체 팹 정도는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일단 인터뷰는 나온 것 같은데 4년밖에 기업 안 쪽에. 남았어. 근데 4년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거는 사실은 그냥 듣기 좋은 얘기고 조금 더 걸릴 수는 있겠다라는 얘기로 우리가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쉽지는 않다. 쉽지는 왜냐하면 그 않다. 부지조선공사만 하는데도 어마어마할 거요. 네. 그러니까 그 SK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재인 정부 시작하자마자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를 허가한 게 이제 팹동 하나를 이제 짓고 있는 거거든요. 내년에 만기. 그러면 거의 10년 예. 안쪽에 예. 거기가 이제 SK는 일반 산업 단지라고 해서 이 SK가 직접 개발한 곳이고요. 예. 남사의 삼성이 짓는 건 국가 산업 단지인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LH가 부지조선 공사를 해서 삼성에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름이 다른 건데 부지조선 공사만 하는데도 어마어마할 것. 뭐 지금 어떤 분이 의견 주시는데 광주 공항 군 공항 얘기는 이미 나왔어요. 부지를 그쪽으로 하나 선택한다고 하고 해남 솔라시도 얘기도 나왔고 뭐 광주에 뭐 한 3개 지역 정도 얘기가 이미 나왔는데 광주 군 공항에 지으면 부지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3년이면 시제품 생산까지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뭐 어떤 분은 의견을 주시는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정도로 그렇죠. 예, 우리가 한번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이재명은 그것만 합니다. 아니 착공만 아니 근데 그 이재명이 하는 게 아니 전폭 지지. 아니 나 뭐 폐적사랑. 삽이라도 들고 가야 돼 내가? 어떻게 아니, 빨리 하면 좋지. 네. 이게 어디 멀리 가야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요. 네. 저는 착공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정한 거 자체도 예. 그런데 고동진 씨인가? 아 그렇죠. 그 양반은 옛날에 삼성전자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부지 선정만 5년에서 7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직접 했으니까. 예. 근데 지금 국가가 지원하니까 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안에 다 져가지고 시제품 나온다. 이건 좀 불가능하시다. 조금 어렵죠. 근데 한 가지 예. 희망은 대통령이 위원장급으로 이걸 모두 진두지휘하며 지켜보겠다라고 했기 예, 때문에 예. 중간에 누가
얼마 해먹을 일은 없을 것이다. 아, 그리고 큰일 나지. 속도를 우리가 국무회의 보면서도 느끼지만 다른 어떤 정부에서도 못 봤던 속도감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그럼요. 그리고 지금 아마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되는 부분들은 다 만들어 놓았을 것 같은 게 섬진강이나 영산강에서의 수계를 어떻게 쓸 건지 그리고 태양광 풍력 이런 게 그쪽 호남에 엄청나게 뭐 발달해 있다고는 해도 24시간 안에 뭐 저녁 낮 그 격차가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격차를 줄일 방법들도 아마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정부는. 예. 그러니까 최태원, 이재용 불러서 그렇게 PPT 시키고 발표를 시켰던 거 아닐까. 예. 예. 아니 그리고 뭐 이제 막 구독자분들이 대만 가오슝이라는 곳은 4년 만에 완공했는데 이재명 정부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1년 만에 하면 너무 그래, 좋은데 이제 맞아요. 현실을 저희보다 조금 잘 아시는 민경윤 평론가님이 그게 막 빨리 진행되면 뭐 좋기도 하지만 네. 어떤 현실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우리 잘 모르니까 또 국민의힘에서 그런 얘기하더라고. 바닷물이 깨끗한 물이 아니어가지고 다 소금물인데 그 어디 반도체에다가 용수 쓰는 건 진짜 깨끗한 물로 정화시켜서 써야 되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냐 막 이런 막 얘기를 하던데. 뭐 저도 그건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요즘에는 기술이 좋아가지고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 된다고 보고 전문가들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죠. 예. 그러니까 그럼 괜히 반대를 위한 반대 자꾸 얘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지금 반도체는 어쨌든 수요가 부족하니까 빨리빨리 만들어서 지금 공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 이 핸드폰 하나 옛날에 200만 원짜리였거든요. 와, 예. 비싸다. 예, 우리가 예전에 한 1년 전, 그렇게 2년 전에도 썼죠. 200만 네. 원짜리 하나씩 들고 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한 이거 250만 원, 300만 원도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난 못 사요. 자, 노트북도 지금 한 300만 원 넘어갑니다. 예. 왜? 자, 왜 그러면 이렇게 비싸? 여러분들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급하지 않으면 그 역효과가 물가로 다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네요. 지금 주가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네. 이게 다 거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빨리 만들어서 빨리 공급하는 게 맞습니다. 자꾸 논쟁하는 것보다. 네. 예. 예.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메가 프로젝트와 관련된 뭐 이제 야당 쪽에 주로 반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온 거고, 그러니까 네. 현실성 있는 투자 계획을 세우는 데에 지금 초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아니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때 기업들 투자 계획 살펴보잖아요. 200조 대박 막 이런 기사 있어요. 243조 대박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요? 이거 4천조입니다. 어. 비교가 안 20배가 되는 넘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태원이고 이재용이면 우리가 뭐 바보입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은 곧 나중에 5년 뒤에 이제 단임제기 때문에 누가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4천조를 들이붓겠다? 그런 결정을 어떻게 해요? 맞아.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계산기 다 두드려보고 하는 거지 바보가 아니잖아요. 벌써 슬퍼졌어요. 갑자기요? 5년 단임제 얘기하는 순간. 미안합니다. 진짜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알로이님께서 저들이 외쳤던 말 그대로 따라해봅니다. 우리 잼프 하고 싶은 대로 다. 예, 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해주셨고, 자 슈퍼챗 주신 분들이 그새 많았는데, 네. 북날라 뽕따님이 많이 주셨어요. 예, 전직 조폭 어르신 요새 촉법들 무서운 거 아시죠?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 다 허물어져가는 뭐 집단을 왜 재건축하려고 합니까? 차라리 신축하고 말죠. 면역 세포를 자기가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니라 이상한 세포들이 있어서 후천석 면역결핍증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네. 해주신 우리 북날라 뽕따님 감사드리고 엄라이징님이 네분 화이팅 막 이러셨다고. 네. 네 분 화이팅 그러셨고 네. 또 있습니까? 네, 예. 맞습니다. 아까 이제 알로에님까지 계셨고, 네. 요거는 이제 우리 민경윤 평론가님이 준비를 해오신 내용 같은데 부동산 얘기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네. 없어서. 없긴 한데 그래도 그러면 이제 1분 이내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5분이라도 드릴 테니까 부동산은 요즘에 잘 안 잡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이유가 뭔지에 대한 거 그리고 앞으로 부동산 전망도 혹시나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기 다른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주가가 너무 급등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제가 항상 이 방송에서도 나왔는데 너무 빠르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결국 이것이 물가를 자극했어요. 물가를 자극했다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 최근에 어쨌든 성과급도 뭐 많이 주고 삼성전자가 네. 그다음에 이 주가도 급등하면서 시장에 돈이 너무 많이 풀린 거죠. 그건 뭐 그 한국은행에서 국민 총소득을 발표했는데 공식적인 네. 집계도 뭐 7.1%인가 뭐 늘었다고 통화량이 뭐 그렇게 뭐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우리 현실에서는 부동산을 자극했는데 지금 유튜브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다들 이제 그 보수 쪽에서는 쌤통이다 이런 식인 거죠. 이재명 정부 쌤통 이런 예. 분위기인 거고요. 네. 진보 쪽 유튜브 쪽에서는 이 물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석 안 하시고 일단 본인들의 예측이 틀리니까 예. 일단 좀 더 세게 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 좀 내 말 안 들어서 이런 거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시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고요. 예. 저는 어쨌든 수요는 억제하는데 대출로 규제를 했고요. 공급은 지금 대책이 없었어요. 네.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최근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 시내에 가장 그 64%가 그 비아파트에 거주를 합니다. 비아파트라고 하는 거는 빌라, 오피스텔 뭐 이런 거 다 포함해 가지고요. 네네네네. 근데 얼마 전에 빌라에서 어마어마한 그 사기 사건들이 벌어졌잖아요. 전세. 그렇죠. 전세 사기 같은 거. 네. 사실 그런 거는 국가가 자격증을 내준 그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사고를 낸 거냐 철저하게 가서 응징하고 보복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젊은 애들한테 못 해주니까 결국 거기에다가 전세 자금을 넣을 거를 아파트로 끌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아파트 수요가 압박이 되니까 그치. 아파트 수요 전세가가 올라가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올려버리는 맞아요. 그런 상황을 계속 가는 거거든요. 아. 근데 저는 빌라 줘야 한다. 근데 이제는 민간업자가 빌라 짓기가 어려워요. 그거 누가 사줘요? 누가 빌라를 사주겠냐고 나중에. 그러니까 민간업자가 못하니 지금 국가가 해야 된다. 저는 국가가 해야 되는데 빨리 질 방법이 없잖아요. 예. 모듈러 주택으로 줘야 한다. 모듈러 주택이요. 맞아. 삼성에서 1억 5천만 원짜리. 예. 모듈러가 뭐야? 모듈러가요. 저 갖고 나오는 거예요 집을. 어. 아예 저서 갖고 오는 겁니다. 와서 설치만 하면 돼요. 차처럼 이렇게 예. 배달 오는 집. 컨테이너 같은 3일이면 짓습니다. 컨테이너. 3일? 예. 그래서 뭐냐면 근데 그게 사업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지만 일군 건설사들이 모듈러 주택을 다 진출했었어요. 우와. 근데 못하는 이유는요. 평당 건축비가 900만 원 정도 돼요. 그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평택이나 이런데 지금 아파트 짓는데 평당 건축비가 55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왜? 많이 안 사니까 많이 안 쓰니까 제조 원가가 올라가는 비싸잖아요. 많이 쓰면 싸질 텐데. 근데 이 그 대부분 인식들도 뭐냐면 이건 컨테이너 박스라고만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온열 단열 잘 다 돼요? 잘 되고요. 방음까지 다 잘 되고요. 도시가스. 내진 설계도 훨씬 더 좋습니다. 내진도? 내진 좋고요. 거의 영구적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재건축해야 된다 그러면 뜯어갖고 딴 데 갖다 설치하면 됩니다. 그 정도로 기술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 올림픽 경기할 때 호텔도 졌어요. 어디예요? 그 우리나라요? 평창에. 아 평창에. 예. 그래서 아. 아파트도 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너무 비싸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아. 자, 그러면 토지만 확보된다면 국가가 빌라를 빨리 져가지고 공급해야 된다. 예. 대신 국가가 줬다고 그래가지고 막 보면은 막 너무 이게 좀 날티나는 좀 그렇게 그러면 지면 안 안 돼. 좋지 된다는 않은 거예요. 부재로. 더 세련되게, 더 더 멋있게, 세련되게 더 멋있게, 맞아. 그렇게 져야 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빨리 필요하다. 이러고요. 또 하나는 제가 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예. 빌라를 못 가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뭐예요? 안 아파트- 팔려서. 그런 것도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파트는 관리가 되잖아요. 유지 관리가. 네. 맞아. 네네. 단독주택도. 근데 빌라는 누가 관리를 못 해주니까 못 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앞에 도로가 깨졌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여러 사람들이 1000세대, 2000세대 사니까 그걸로 고칠 수 있지만 그 몇 명 사는 데서 그거를 자기 돈 내가지고 고치기 어렵잖아요. 뭐 구청이나 이런 데 전화해서 해달라고 안 해줘요? 자기 하면 땅이니까 아, 절대 안 그래요? 해주죠. 아. 그리고 3, 4층, 4, 5층 되면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설치해야 되잖아요. 빌라. 그거 비용이란 말이에요. 네. 못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어차피 하는 김에 짓고 유지 관리도 국가가 맡아라. AS까지. 그러면 이번에 잡을 수 있어요. 공급은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 시장을 좀 그러니까 이제 비주택 시장을 되살린다는 그렇죠. 차원에서 비주택 중에 오피스텔 이렇게 제외하고 이제 빌라 예. 빌라에 속할 수 있는 뭐 모듈러 주택 같은 거 좀 많이 공급하자. 예. 근데 나라가 좀 주도하자. 그렇죠. 왜냐하면 나라는 이거를 회수 기간을 좀 길게 가져가도 되지만 민간업자는 절대 그렇게 못해요. 민간업자를 비난해서는 안 돼요. 단가가 안 맞는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인허가가 어렵잖아요. 근데 국가는 빨리 할 수 있잖아요. 3,000평 이하는 지구단위 계획 안 받고 바로 할 수 있거든요. 한 달, 두 달이면은 저기 인허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국가가 잘라가지고 다 인허가 받아서 빨리 공급하면 되는데 모듈러 주택은 인허가만 떨어지면 같이 모듈러를 제작해서 토목공사 한 달, 두 달만 하면 네. 설치하는 데는 이틀이면 해요. 와, 아니면 이틀이면 신기하다. 짓습니다. 근데 우리가 막 살아본 적도 없으니까 예. 우선 이게 막 약간 예. 춥지 않을까? 전혀. 덥지 않을까? 전혀.
아니 근데 곰팡이 생기지 않을까? 찾아보면 진짜 많이 나오는데 예. 제가 너무 지금 궁금하다. 제가 지금 이런 댓글에 낚이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떤 분이 모듈러 주택은 이사할 때도 다시 해체해서 가지고 가나? 맞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러니까 이게 왜 비싸? 진짜 이게 왜 신기하네. 비싸냐면 우와. 이런 건물들은 콘크리트잖아요. 대박이다. 부셔야 돼요. 그걸 다 부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는 철골로 하기 때문에 비싼 헐. 거예요. 아, 그래서 신기하다. 그냥 국가는 그거 해가지고 만약 해체하면 철골값 받고 팔아도 되고요. 딴 데 가도 다시 줘도 돼요. 아 그거 이제 미래를 위해 좋은 거 아니에요? 이 자, 정도면? 자 반도체만 오. AI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동산도 AI로 가셔야 됩니다. 공무원분들이요 AI 그러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반도체 AI만 갖다가 대통령께 보고 드리는데요. 네. 부동산도 AI가 모듈러입니다. 신기하다. 그렇게 진짜 해서 신기하다. 빨리 공급하시면 되고요. 이거 내진도 돼요. 예, 내진. 예, 내진 설계가 이게 훨씬 더 뛰어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걸로 가시면 훨씬 더 좋다고 전 생각해서 네. 예, 좀 다른 것들도 할 말 많은데 네. 일단은 이렇게 해서 풀어 가야 된다. 신박하다. 왜냐하면 김용범 그 정책시장님이 나와서 닥치고 뭐 그 공급 이랬었잖아요. 근데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내셔야지. 그러니까, 오래 걸리니까. 그러면 이걸로 해서 그냥 제가 보기엔 1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공급할 수 그러니까 있어요. 아파트 시장만 바라보고 무슨 공급 대책을 마련해서는 답이 안 나오니까 맞아. 예. 비주택 시장 중에 이제 빌라를 공급할 수 있는 방법 중에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예. 이 모듈러 주택을 좀 국가가 주도할 수 있는 예. 그런 어떤 대책을 세워서 예. 좀 이 시장 비주택 시장에도 신뢰를 좀 주자. 그렇죠. 그렇죠. 금융 시장에서 지금 부동산 펀드들이 많잖아요. 리츠도 있고 부동산 펀드라는 두 개가 이제 펀드로 움직이는데 네. 임대하고 전세형 이외의 부동산의 펀드에 대한 모든 혜택도 다 없애버리고 예. 이런 임대형하고 전세만 하는 펀드만 도와주고 국가가 민간하고 그 부분만 합치해서 해주면 금방 공급 늘리죠. 모듈러 주택단지 이런 데 가면 이렇게 다 쫙 만들어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솔직히 그럼요. 집을 막 10억, 20억씩 어떻게 사? 국가가 좀 나서줘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자 반도체에서 벌은 돈 갖고 뭐 나누는 거 갖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예. 이렇게 지어서 청년들한테 공급하고 싸게 공급하고 임대료도 딱 뭐 좀 낮게 해주면 서울 시내 집값 잡히지 왜 안 근데 뭐 잡히겠어요? 5층, 6층 고층으로도 지을 수 있어요? 모듈러? 아파트도 진다니까요. 아 이렇게 블럭처럼 얹어가지고 예, 예. 10층 이상 줘요. 막 이게 10층에서 증축이네. 뛰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제가 떠도 괜찮아요. 아니 근데 아, 이게 진짜 제가 이제 내 처음 집 들어보는 마련이 되겠다. 개념인데 이런 거는 지금 아직 대중적으로 상용화가 좀 덜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수요가 많이 없어서 지금 당장은 좀 비싸겠죠? 아니요. 안 1억 그래요? 5천인가 그렇던데. 저기 경기대학교에 가면 모듈러로 강의실을 져놓은 게 한 4층인가짜리가 있어요. 가보시면 정말 훌륭합니다. 서대문에 있는 경기대학. 아니요. 저기 수원에 있는 경기대학교. 수원에 있는 예. 많습니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요번에 반도체 공장이에요. 펩동 주변에 펩동이 공장이잖아요. 펩동 주변의 건축동은 모듈러 주택으로도 합니다. 아 그래요. 예. 대통령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 근데 단가가 비쌌다니까요. 공무원들은 절대 보고 못하죠. 그렇지만 지금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정말 오늘 새로운 개념을 또 여러분들이 또 아닌데 새로운 개념을 우리만 지금 알아간 것 같고 다 알고 댓글에 있어요. 다 알고 있어. 네. 왜 우리만 안 믿냐고. 맞아. 그- 이미 한 채 지으려고 하고 있다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요 인허가에 녹아나는 거예요. 네. 민간업자들은 인허가에 녹아나는 건데 국가는 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인허가 잘 받고 해서 국가가 갖고 있는 땅에 하시면은 저는 크게 효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고급화해서 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사실은 이거 말고도 은행의 이주비 대출,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된 지적도 사실은 우리 평론가님이 해주시려고 했고요. 네. 그렇죠? 다음에 하죠. 뭐. 예. 아니, 자꾸 다음에 하면 안 돼서. 댓글에 포세이돈님이 며칠 전 이 대통령께서 언급했대요. 삼성 말하면서 모듈러 주택. 모듈러 주택. 야 알고 계신 것 소년이 온다님 네. 또 묻고 더블러가 후원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경제 얘기하느라고 15분을 더 썼는데 네. 아무튼 이제 빌라 시장의 신뢰와 공급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이 그 부동산 값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 이주비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또 다음에 한 번 더 기회를 잡아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뭐 재건축 얘기는 사실 좀 심각하긴 하죠. 뭐 이게 지금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워낙에 좀 문제가 많이 돼서 저도 지금 우리 또 평론가님이 애써 준비해 주신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그래도 네. 전달을 해드려야 돼가지고 오늘 전달하는 내용 중에는 모듈러 주택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습니다.